네, 이번 선거의 최대 격전지 부산 북갑 여론조사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박민식, 한동훈 지지율을 합쳐야 하정우 후보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후보들이 아무리 단일화에 선을 그어도 필요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상당히 좀 부산 사나이답지 못한 태도다라고 잘라 말하고 싶습니다. 나왔으면 정정당당하게 붙어야죠. 그게 부산 스타일 아닙니까? 선거공학적 셈법에만 매몰돼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참 역시 강남 스타일이구나. 부산 사나이들이면 절대 그렇게 안 하죠. 이제는 제가 대꾸할 가치도 없는 말입니다. 본인이 만약에 3등까지 해버렸다 하면은 이후에 정치 진로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정치를 계속해야 되는데 여기서 완전히 이 모든 책임을 자기 뒤집어서는 그 결과를 막으려면은 싫어도 후보 단일화 논의에 참여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거라고 봅니다. 조현님 말씀.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부터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요동을 치고 있고요. 선거 전이 아직 한 달 28일 정도 남아 있다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 바뀔 것 같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하정우 후보가 38%,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가 26%, 무소속의 한동훈 후보가 21%로 나타났는데요. 윤희석 대변인님, 지금 단순하게만 보자면 이 두 사람을 합쳐야만 민주당 후보를 넘어서잖아요. 단일화를 좀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조사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한동훈, 박민식 두 후보는 뭐 3자 대결에도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각오로 선거 전에 임하고 있다고 보는데 만약에 이제 저런 추세가 고착이 돼서 두 분을 합치면 하정우 후보를 이길 수 있다. 이러면 이제 안팎에서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단일화를 내가 하겠다 안 하겠다는 의지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여론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없다. 그리고 조혜진 의원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 상황에서 3위를 하는 후보는 완주했을 경우에 엄청난 정책 부담을 갖게 된다. 아마 이런 상황까지 예측을 해야겠습니다. 아직 이제 시간이 많이 남았고 저 여론조사와 또 다른 결과도 있었고 하니까 정확하게 이 표심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고 말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하정우 후보를 3자 대결에서 완벽하게 누를 수 있는 두 후보 중에 한 분이 없다면 어찌되었건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어제 저희 탑10에서 보여드렸던 여론조사를 하나 더 가져와 봤습니다. 같은 기간에 조사한 거기는 한데 조사 기관도 다르고 조사 방식도 조금씩 다른데요. 이것도 양자 대결이긴 합니다. 양자로 붙였을 때는 두 사람이 좀 비등비등하게 나오는데 호준석 대변인님, 3자로 했을 때는 한동훈 전 대표와 하정우 후보 차이가 그래도 좀 났었거든요. 근데 양자로 붙여놓으면은 이렇게 초박빙 상태가 나와요. 조사 방법의 문제인 걸까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들의 편차가 큰데 저는 지금 조금 전에 보는 우리가 이 두 조사 사이에서는 조사 방식이 차이가 결국 이제 크다라고 보면 하나는 ARS고 하나는 이제 그 전화 면접이거든요. 저는 최근의 상황들을 보면은 그 ARS가 정확도가 전 더 높다라고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 샤이 보수, 내가 누구 그 국민의힘이나 보수 후보를 지지한다고 얘기하기를 좀 꺼리는 사람한테 전화 왔을 때. 그런 사람들이 저는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오히려 ARS에 더 정확하게, 정직하게 응답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단일화까지 가지 않고 3자 구도로 해서 보수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자, 왜 그러냐? 첫째, 정권 심판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대구, 부산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서울까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나 무도한 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공소 취소를 비롯해서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이제 분노가 임계점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그래서 이게 추세가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 부산 북구 갑은 원래부터도 보수세가 강한 곳입니다. 작년 탄핵 이후에 치러졌었던 대선에서도 10%포인트 가까이 김문수 후보가 이겼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거기에다 이런 추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하정우 디스카운트가 있습니다. 저 조사가 5월 1일부터 실시됐는데 5월 29일이 그 악수 손털기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그 오빠 얘기가 또 터졌습니다. 근데 앞으로 또 터질 거예요, 제가 볼 때 이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세상 보수 후보들이 더 높아질 것인데 아마도 저는 유권자들이 두 보수 후보 중에 한 사람한테 몰아주는 전략적인 그 판단을 할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게 누구냐?
그 말씀을 못 하시잖아요, 지금. 한동훈 후보는 이제 3자 대결은 항상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 이기게 돼 있다라는 입장이고 네. 박민식 후보는 결국 당 후보가 이긴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 될지 모르겠지만 둘 중에 한 사람이 앞서갈 것이다. 3자 대결에도 저는 이길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일단은 이게 여론 추이는 계속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고요. 단일화에 대해서는 박민식 후보가 상당히 좀 강하게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부산 사나이답지 않은 태도다. 정정당당한 게 부산 스타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한동훈 전 대표 역시 한동훈만 막겠다는 정신 상태가 문제라면서 단일화에 대해서는 좀 선을 긋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진욱 특보님, 뭐 단일화를 하지 않아도 보수 후보가 이길 수 있다. 호준석 대변인도 이런 얘기를 하셨고 지금 뛰고 있는 후보들 생각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김진욱 특보님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저는 단일화가 쉽게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중앙당의 장동혁 대표가 단일화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한동훈 후보는 원칙을 갖고 제명한 후보다. 그렇기 때문에 연대나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밝혔고요. 예. 두 번째는 후보 간의 문제인데 지금 오늘 박민식 후보가 어제는 희망회로를 더 이상 돌리지 마라라고 얘기한 것에서 더 나가서 부산 사나이답지 못한 태도라라고 해서 이제 직격을 한 거 아닙니까? 네. 두 가지 함의가 있는 것이죠. 부산 사나이들의 어떤 화끈한 그런 측면을 얘기한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동훈 후보가 부산에 이번에 아무런 연고도 없이 출마를 하러 온 거 아니냐, 이런 지역적 연고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두 사람의 신경전이 날로 더해가는 상황 속에서 과연 이 단일화의 논의, 이거 누가 먼저 꺼낼 수 있겠는가, 그리고 꺼낸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그 전망이 들어오는 것이고요. 하정우 후보가 지금 뭐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여러 실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미 여론조사에 반영이 안 돼서 앞으로에 나올 여론조사에는 반영될 거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주시는데 저는 이미 반영될 건 다 반영됐다고 보고요. 그 정도의 실수, 물론 큰 실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정우 후보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도 여전히 높다. 그런 것이 지금의 여론조사 결과에도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일단 여론조사에서도 아마 앞으로 이런 조사 많이 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단일 후보로는 누가 적합하냐 이런 것들을 묻는 여론조사가 계속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이번 조사에서 물어봤더니 박민식 42, 한동훈 41 이렇게 나왔네요. 그 누구로 해도 된다 이런 결과가 나와버린 건데요. 장윤주 부대변인님, 네. 뭐 끝까지 이런 상태로 간다면은 아무도 단일화 안 하겠다라고 할 것 같은데요. 지금으로서는 단일화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일화라는 것은 사실 그 다음 단계에서 뭔가 얻을 게 있거나 아니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치적으로 더 득이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단일화에 대한 결단을 하는 것인데 지금 한동훈 후보나 박민식 후보나 모두 다 본인들이 이기는 단일화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지는 단일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정치적으로 그 다음 스텝을 다음 단계를 예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불투명한 상황이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일화의 효과적인 측면에서도 만약에 한동훈 후보나 박민식 후보가 단일화를 해서 한 명의 후보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그 후보에게 모든 표가 몰릴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드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과연 지지층이 정확하게 겹치느냐, 이 부분도 고려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단일화가 실제 이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모든 표를 흡수하는 그런 단일화의 효과가 일어날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단일화의 가능성은 별로 없고 다만 3자 구도, 이 가능성으로 계속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고요. 그 과정 속에서 하정우 후보가 지금까지의 실수를 만회하고 본인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강점이라든지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실력, 그리고 부산 출신이라는 점, 이런 부분들로 좀 더 그 유권자들에게 다가간다라고 한다면 저는 구도가 확정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도 해봅니다. 예. 그렇죠. 단일화를 했는데 1+1이 2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닌 효과가 나면 또 그게 별로 단일화의 효과를 못 보는 거니까 이런 것도 다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민식, 한동훈 후보는요, 정치 신인 하정우 후보를 겨냥하는 데에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과거에 여기서 정치하셨던 정치인들, 그래서 뭘 해냈습니까? 북갑의 시민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발전을 이루었습니까? 지금 와서 쇼츠 찍고 다니면 뭐가 달라집니까? 하정우
후보가 AI를 얘기하는데 정치인은 시민과 지역에 맞춰야 하는 겁니다. 부산 북구에 가면은 하정우 배우로 한다니까요. 대부분이. 근데 이번에 이제 손털기 하면서 좀 아마 인지도는 좀 올라갔는지 몰라요. 북구 사람도 하정우 수석 북구 출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 본인이 예를 들어서 저 북구에서 뛰어놀았습니다. 북구에서 뭐 학교 다녔습니다 하면은 바로 선관위 고발됩니다. 저게 뭐 지역들이 구도 약간 분구가 되고 뭐 이렇게 합쳐지는 동네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과거의 북구가 아니었던 뭐 사상구 지역도 있고 뭐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박민식 의원은 부산 사나이 정신 이런 얘기를 하고 북구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런 점을 좀 강조를 하는 것 같은데요. 호준석 대변인님. 네네. 보궐선거이긴 한데 지역 출신이다. 그리고 뭐 이 지역에서도 선거 이제 많이 치렀었고 현역 의원도 지냈었으니까 이런 게 좀 많이 도움이 되나요? 본인은 박민식 그 전 의원 입장에서는 자신이 북구 출신이라는 것이 이제 차별성이지 않습니까? 다른 두 후보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다른 두 후보들은 뭐냐? 내가 여기 출신이 아니지만 나는 이런 점이 더 주민들한테 이걸 소구할 수 있다라는 그게 뭔가 딱 있어야 돼요. 예. 근데 저는 하정우 수석은 도대체 뭐죠? 그거 전 잘 모르겠습니다. AI 전문가면 AI를 우리나라 지금 골든 타임이 지금 3년에서 5년이라면서 그래서 AI 수석 간 거 아닙니까? 수조 원의 그 국가 예산을 투입하면서 그 컨트롤 타워라고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자마자 몇 달 되지 않아서 도대체 부산 북갑에 왜 오는지 이제 모르겠단 말이죠. 근데 오자마자 이제 계속 이제 사고를 치지 않습니까? 도대체 시민들과 상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지 인식이 의심스럽고 그러니까 저분은 도대체 왜 여기 와서 우리와 경쟁하는 거 어떻게 북구갑의 대표가 되겠다고 하는 것인가라는 그런 의문들이 높아지니까 네. 그게 저는 주소지가 뭐 북구갑이 그거 아니고 그것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런 점들이 저는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한동훈 전 대표는 이 부분을 좀 문제를 삼고 있는데 하정우 후보가 예비 후보로 등록한 이후에 기자들을 만났는데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물었더니 국회에 가면 생각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계속 대통령의 허락을 받아야 되냐 이런 점을 저격을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소 취소, 조작기소 특검법 역시 대통령의 허락을 받아야 말할 수 있는 거냐 이렇게 직격을 했습니다. 김진욱 특보님, 사실 소신을 밝힐 법도 한데요. 국회 가면은 대답을 해보겠다, 국회 가면 생각해보겠다 이건 왜 나온 답변일까요? 지금 이번 지방선거,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 유권자들에게 지역에 대해서 나는 어떤 소신을 가지고 있고 어떤 정책적 비전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기에도 너무나 시간이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 또는 뭐 한동훈 후보의 선거 전략은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으로 해서 어떤 선거의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려나가고 싶겠지만 굳이 하정우 후보가 거기에 말려가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하정우 후보가 가지고 있는 부산 북구 갑에 대한 비전을 설명드리기에도 시간이 모자랄 판인데 예. 거기에 지금 국회에서 특히 이번에 국조특위가 이제 그 나왔던 얘기들 그런 부분들을 특검으로 이어가겠다라 하는 거 그거는 지금 중앙에서 현 국회에서 충분하게 수기하고 논의해서 입장을 정해가겠다라고 얘기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6월 3일 지방선거 이 재보궐선거 이후에 국회의원이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무리부터 그걸 얘기할 이유는 전혀 없다. 네. 충분히 국회에 들어와서 당시 그 이전에 이 특검법이 처리가 될지 아니면 그 이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하정우 수석이 본인에게 맡겨진 그런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지금은 본인이 좀 전에도 말씀하셨죠. AI가 이 부산 북구와 무슨 관계가 있냐고. 관계가 왜 없습니까? 부산의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만들어내는 일자리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와 어떤 방식으로 부산의 발전을 갖다가 꾀하겠다라는 말씀을 지역 유권자들께 드리기에도 지금은 너무나 부족한 시간이다. 네. 그래서 이런 소모적인 논쟁에 본인은 빨려 들어갈 생각이 없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밝힌 것.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봅니다. 네. 국회의원이 될지 말지 모르는 상태라면 지역 공약도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논리라면. 이 재보궐선거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하정우 후보의 발언이라고 보고 AI 관련해서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항만에 피지컬 AI를 도입해서 뭔가를 하겠다. 근데 북구에는 항만이 없습니다. 예. 지역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 정도 수준의 대답이 나오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공방이 계속 갈수록 좀 신경전도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